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에 따른 세금이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연금 투자 절세 방법, 피할 수 없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금을 코디네이팅하는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본부의 김찬옥입니다. 15.4%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숫자인가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15.4%는 투자를 하고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바로 이자, 배당소득세 세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금 등의 투자를 통해 이자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15.4%인 15만 4천 원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분명 내야 할 돈이지만 세금은 왠지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되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연금이 가진 세금 혜택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소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인출할 때 과세를 합니다. 이를 두고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인출 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운용 단계의 과세 이연은 투자의 복리 효과로도 확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0%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1,000만 원의 투자금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제하고 1,084만 6천 원이 재투자가 되는데요. DC, IRP, 연금 계좌는 1,100만 원이 그대로 재투자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재투자를 했을 경우 몇 년 지나면 일반 통장보다는 퇴직연금 통장에 있는 적립금이 훨씬 더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원금이 불어나서 그만큼이 더 복리로 투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내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인출 시점의 그 인출 형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 대상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부터 79세 사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세 대상 운용 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율은 16.5%로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리하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인출 전략의 이유로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금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손익통산은 납부할 세금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A펀드에서는 500만 원 수익이 났고 B펀드에서는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펀드 5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해서 77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5만 5천 원의 세금을 내게 되니 71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익통산을 통한 절세는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운용기간 동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을 일시에 찾아 쓰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또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금 혜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말정산 세액공제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세제 혜택에 단순한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투자하면서 세금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째,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둘째,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저율로 세금을 낸다는 점, 셋째, 해외 투자 등으로 인한 종합과세 우려를 연금 계좌의 손익통산을 통한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은 요즘,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나의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을 통한 절세 방법이 아직 헷갈리고 어렵다면 NH투자증권 퇴직연금 DC IRP 상담센터인 1544-6060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